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캐고요. 오늘 시장은 여지없이 그냥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집중이 돼 있는 2차전지. 확실히 7월 달이었죠. 그때의 어떤 과열 양상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던 종목들은 오늘 그 매도 폭탄을 좀 비껴나기가 좀 힘들었고요. 어떤 시장의 중심에 됐던 종목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더 강하게 밀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의 등락률이 굉장히 안 좋았죠. 코스피가 그나마 좀 버텼고요. LG엔솔도 장중에 반등이 나왔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의 흐름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티 같은 경우, 이케? 예, 이케죠. 이티가 아니죠. 이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음봉 굉장히 좀 크게, 빡세게 나오긴 했거든요. 가격적으로 20만원을 이탈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전에 20만원 요 하단 라인을 벗어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떤 비중 조절에 대한 그 고려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단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버틸지 못 버틸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근데 오늘은 좀 의도가 너무 다분한, 어떤 매도의 폭격이지 않았나.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시면 이제 10월달로 넘어가요. 저희 이제 같이 체험하시는 것도 10월달 일정으로 넘어가고요. 어쨌든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좋겠죠. 저는 이게 만약에 10월달에 어떤 반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늘 시장을 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좀 버텨주고, 명절 연휴 전에 좀 나가지 못하게, 약간 희망 고문을 좀 해준다던가. 근데 이게 연휴 앞두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암만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쳐도 좀 과했거든요. 이게 오늘 매도의 사실 주범은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오후장에 코스피를 다 끌어내렸거든요. 이거를 금투가 받아주긴 했지만 연기금의 매도를 금투가 받기에는 금투의 힘이 너무 약하죠. 오늘 지금 이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또 매수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어떤 호가를 잡아먹는 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받쳐놓고 받아먹는, 그런 매수였던 것 같고, 오늘 동향에는 개인 쪽이 찍혀있고 외국인들도 딱히 어떤 매도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지수 영향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개인 쪽에 나오는 어떤 매도 물량, 키움 쪽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반대로 이제 미래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오늘의 어떤 수급이 꼬였다 혹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기엔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이 밀리고, 또 밀릴 때까지도 밀리고, 이게 지금 상한가 캔들을 깨버렸거든요. 이러면 일단은 안 좋은 시그널은 맞기 때문에 반등을 최대한 빨리 보여줘야 돼요. 20만원을 찍든 20만원을 살짝 밀면서 그 다음에 아래꼬리 형태로 반등을 주든 간에,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LG엔솔이나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대부분 다 차트가 진짜 밀려야 되는 그 바닥 부근까지 밀리긴 했어요. 물론 에코프로는 조금 예외인 것 같긴 하고요. 에코프로는 얘는 약간 좀 지금 돌연변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열풍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는 시가총액 대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거의 탑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포홀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포홀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니까 시총 대비 규모로 따지면 에코프로가 일단 저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에코프로 그룹주들로 매도 폭탄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가격 라인을 더 민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오늘보다 더 큰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격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반등도 좀 강하게 나와줄 것 같아요. 그게 내일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10월달 이후를 봐야 돼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 6일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매수 금액을 늘려가지고 2천억, 3천억 매수한다?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사실 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어쨌든 간에 좀 버텨주는 거, 추가 하락 혹은 추가적으로 은봉이
한 4%, 5%짜리 정도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무너지면 뭐 스페셜티 케미컬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매도 분위기가 너무 강해집니다. 오늘 반도체들을 그나마 좀 버텨주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를 버틸 만한 건덕지가 없죠. 반도체라고 뭐 실적 하향 조정 안 됐습니까? 똑같이 됐습니다. 똑같이 됐는데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되는 그 업종은 뻔한 것 같아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영역. 이거를 가지고 심리를, 이게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원웨이 하방이었거든요. 코스피 뭐 코스닥 어쨌든 간에 거의 이제 둘 다 원웨이 하방이었는데, 그 얘기는 심리를 한 달 내내 민 거고요. 심리를 한 달 내내 밀었다라고 하는 거, 어차피 사람들이 막 뭐 반등 금방 나오겠나 이런 기대감을 이제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밀릴 만큼 밀렸다, 뭐 명절 끝나고 나면은 그냥 반등 나오겠지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매도 폭격을 퍼 부어버린 거죠. 오늘 별거 없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예상이 없던 선택지가 너무 세게 나와버리니까, 이럴 때 가장 나오기 쉬운 게 사실 패닉셀이죠.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 눌러버리는 거,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매도 찍혀있는 거, 손실금이 어마어마해도 불구하고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결국 냉정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먼저 빠져야 되는 거는 반도체가 먼저 빠져야 돼요. 뭐 철강, 뭐 최근에 화학 이런 애들 버티고 고배당주 들어가는 거 다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FOMC 이후에 시장이 하락을 맞는다 그러면 반도체 애들, 또 반도체라고 뭐 주말에 악재 안 나왔습니까? 악재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삼정 같은 거를 올려주죠. 네. 이게 반도체를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털어가지고는 자기들 피해만 더 커요. 지금 2차전지 쪽을 최대한 털어야, 그래야 나중에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또 20만원에 오늘 같은 날 딱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에 어쨌든 뭐 20만원 순간적으로 이탈을 한다거나 해도 20만원 라인을 지켜주고 10월달부터 반등의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냥 되게 정석적으로 저점을 찍는 차트들이 대부분 다 2차전지 종목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음봉이 한 개, 두 개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2차전지가 밀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붕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못 잡아요. 안 받아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호가에다가 그 돈을 넣어놓고 받쳐줘야, 그래야 시장이 버틸 수 있거든요. 이러면 결국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늘 이런 시장이 오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심리적으로 정신 못 차리는 구간은 맞거든요. 근데 늘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우리나라 시장에 그런 패턴들은 1년에 3-4번씩은 그냥 연례 행사처럼 찾아옵니다. 그냥 주기적인 이벤트죠. 그 다음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패닉셀 이런 것들도 좀 유도를 하고, 그래서 보통 시장이 반등을 가져갈 때는 그 장전에 동시호가에 하한가 찍히는 거 다 반대매매 나오는 거거든요. 강제로 주문이 하한가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40분, 30분 땡 하고 동시호가 딱 열었는데 거기에 파란 30% 딱 찍혀있다, 마이너스 29% 찍혀있다. 이거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어떤 주주가 반대매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부분 다 매수호가 내가 뭐 위에 가격에다가 매수 주문을 딱딱딱 넣어놓고 하면은 시간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반대매매가 안 나왔느냐? 아니에요. 반대매매는 동시호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준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대부분 반등의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는 구간이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못 버티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늘 개인 투자자 포지션에 정반대로 좀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봉 굉장히 크게 나오고 시장 많이 밀리고 투심 박살내고 매수 심리 거의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진짜 완전 와르르 뭐 진짜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그게 맞는데, 지금 자리에서 심리가 무너졌다, 진짜 여기서 음봉 10% 20%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은 우리가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점, A라는 지점, 임의의 지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저점일 것 같다라고 하는 임의의 지점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고점에 가까운 A, 저점에 가까운 B,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더 가까울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냉정하게 감정적인 거 빼고 기술적으로 어디가 더 가까울지 요거를 한번 확률적으로라도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이 뭔가 고점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근데 고점보다는 그래도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에 그 조금 더 가까운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뭔가 투매를 유발하고 있는 투매 혹은 어떤 그 재물이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기관이나 외인 쪽의 포지션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건 2차전지라는 어떤 표면적인 업종이라는 게 있지만 결국 그 2차전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뭔가 무겁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쪽에 그 들어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때문에 무거운 거지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사놓은 것들은 다른 업종에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음봉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음봉이 한 개, 두 개 정도 더 나와야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추가적인 대응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시청 누르신 다음에 이케라고 남겨주세요. 저희랑 4분기 시작 산뜻하게 어차피 지금 시장이야 어차피 분위기가 많이 좀 안 좋아진 거는 맞고 이게 개선이 되려면은 명절 끝나야 돼요. 네, 명절 끝나고 10월달이 반등의 턴이 찾아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부터 또 같이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지없는 심리를 벼랑 끝으로 모는 구간이라는 것만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